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그 어느 임명보다 신중해야 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확립된 관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 없이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관습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차후 국회 다수당이 3명의 추천권을 독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 헌법 해석이 편향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책무를 가진다. 단순히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반헌법적 행적이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재판관의 자격과 헌법 수호 의지를 면밀히 검토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임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했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출신 마은혁은 결코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즉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중대한 행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절대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보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높은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 151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관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창설적 형성적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행정부를 협박하지 말라. 국회는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무시한 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여 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고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국무위원 줄 탄핵을 예고하며 마은혁 임명을 겁박하고 있다. 이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협박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볼세비키식 혁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라도 반헌법적 행적이 드러난 인물이라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다. 헌법재판소법 제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정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는 내란 카르텔은 그를 내란죄로 몰아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수사권을 남용하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사 초유의 반역적 사태가 발생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까지 엄연히 통치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을 무시하고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본부를 구성한 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사실상 내란죄를 범한 자들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를 이용한 반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편법과 탈법, 위법을 총동원하여 졸속으로 진행되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 증인들에 대한 협박 및 회유가 있어 증거가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여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위헌, 불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헌정을 수호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력과 전체주의 친북 친중 세력과의 내전 중이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그 임기 초부터 끌어내리기 위해 수없이 장외 집회를 하고 국가 중추기관들에 대해 29번의 탄핵과 중요기관에 대한 무자비한 예산 삭감을 통해 식물 정권으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반역 세력의 정권 찬탈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내란 카르텔의 조직적 계획적 범죄 행위에 의해 내란 수괴로 몰려 52일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반란 세력에 맞서 40여인 명 협박을 이겨내야 한다. 20, 30대 청년들을 비롯한 수천만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에 나서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